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오늘 새벽에 북한이 또 중거리 미사일을 발사해가지고 일본의 홋카이도를 지나서 발사한 지점으로부터 약 2,700km를 날라서 바다에 떨어졌습니다. 북태평양 바다에 떨어졌습니다. 고도는 770km였다고 합니다. 비행시간을 계산해 보니까 약 20분 걸렸습니다. 서울에 도착하는 데는 서울을 향해서 쏘면 한 5분 내지 7분 걸립니다. 아시다시피 한국에는 막을 방법이 현재로는 없다고 봐야 됩니다. 어제 문재인 대통령은 CNN과 인터뷰를 했는데 오늘 조선일보는 제일 큰 제목으로 북한의 핵개발 체제 안전 보장받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런 제목을 뽑았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북한이 핵과 미사일의 도발을 멈추고 핵 동결을 선언할 때까지 북한에 대하여 강력한 대응을 해 나갈 것이다. 사실은 북한이 핵을 폐기할 때까지 강력한 대응을 해 나가야 되는데 핵 동결을 선언할 때까지 한다니까. 그럼 핵 동결을 하겠다고 선언하면은 제재를 중단해야 되느냐 하는 이런 논리적 모순이 생깁니다. 가장 큰 논리적 모순은 북한의 핵 개발은 체제 안전을 보장받기 위한 것이라는 이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북한의 핵 개발 의도를 잘못 판단하면은 거기에 따른 정책이 다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북한이 과연 체제를 안전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핵 개발을 하느냐 하는 것은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잠시 공지사항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18일 오후 2시에 서울 프레스센터 20층에서 오후 2시입니다. 제가 작금의 이 북한 핵 사태에 대해서 강연을 하기로 했습니다. 많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18일 오후 2시 서울 프레스센터 시청 뒤에 있습니다. 20층 국제회의장입니다. 20층. 상세한 것은 그 자리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야기 계속하면은 북한의 핵 개발은 체제 유지용이라고 하는 것은 한국의 이른바 진보 또는 종북 좌파 세력이 만들어낸 논리입니다. 만들어낸 논리입니다. 북한도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있는데 한국에서 소위 조금 안다는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외국에서도 그냥 그걸 그대로 가져가 가지고 그렇게 써먹고 있습니다. 요사이 좀 미국에서는 달라집니다. 아, 이게 북한이 핵개발의 체제 안전 보장이 아니고 남한을 공산화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이게 왜 말이 안 되느냐 하면 북한이 체제를 안전하게 유지하는 방법은 주민들을 잘 먹여 살리는 겁니다. 주민들을 잘 먹여 살리는 거죠. 그러니까 중국식 개혁 개방을 하면 됩니다. 그것이 체제 유지에 제일 중요한 거죠. 그리고 정말로 체제 안전 보장을 받으려면은 대한민국을 먹어버려야 됩니다. 대한민국이 있는 한 북한은 절대로 체제가 안전할 수 없습니다. 다만 북한에 종북 정권이 들어서면 그 기간 동안은 안심할 수 있겠죠. 그러나 대한민국은 선거를 통해서 정권이 바뀌니까 대한민국이 있는 한, 국군이 있는 한, 한미동맹이 있는 한, 대한민국의 애국 세력이 있는 한 절대로 북한의 체제는 안전을 보장받기 어렵습니다. 안전을 보장받으려면 공산주의를 버려야 됩니다. 3대 세습 체제를 버려야 됩니다. 이것이 궁극적 체제 안전 보장 장치인데 핵개발을 통해서는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죠. 쉽게 말하면은 북한의 핵개발은, 핵무장은 대한민국을 공산화시키기 위한 수단입니다. 그러니까 핵으로서 지금 뭘 하려고 하는 건 다 드러난 거 아닙니까? 최근에 김정은이가 백령도 상륙작전 연습을 하는데
가서 참관을 했습니다. 백령도를 침공하겠다. 왜냐? 백령도를 침공한 다음에 한국이 반격하려고 하면은 핵카드를 꺼내는 거죠. 반격하면 핵으로서 한국을 때리겠다. 이러면은 남한의 정권, 국군이 과연 반격을 할까요? 평화를 원하는 소위 반전 시위가 일어나서 저 국방부 앞에 가서 막 농성하고 하는 거 아닐까요? 그런 것을 노리는 겁니다. 핵이란 것은. 한 번 그래서 기가 꺾여버리면은 한국은 완전히 인질이 되는 것이죠. 또 핵무장을 통해서 미국과 1대1로 담판해가지고 주한미군을 물러나게 하든지 한미동맹을 약화시키든지 아니면은 한미동맹이 있어도 이서나 마나 주한미군이 있어도 평화유지군 정도로 만드는 그런 것을 노리고 있습니다. 또 핵무장을 통해서 일본에 있는 7개 일단 유사시에 유엔군 후방사령부 기지가 되는 7개 기지에서 한국을 향해서 비행기나 군함을 보내지 못하도록 하려는 전략이 바로 일본을 위협하는 중거리 미사일, 핵미사일의 효용이죠. 이렇게 해서 완벽하게 핵으로서 한국을 한미동맹에서 떼어낸 다음에 그 다음에 남한에 있는 종북 세력과 손을 잡고, 즉 한 손은 핵무기, 다른 손은 남한의 종북 세력, 하나는 전략무기, 하나는 정치무기, 이 두 개를 결합시켜서 대한민국을 소멸시키겠다. 전쟁하지 않아도 소멸시키는 방법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거대한 경제력을 가진 중국이 뒷받침한다. 이런 대전략을 구사하고 있는데 문재인 대통령은 아주 낡은 레코드판이죠. 이거. 북한의 핵개발은 체제 안전을 보장받기 위한 것이라. 이렇게 생각하고 있으니까 대책이 어떻게 나오느냐. 우리는 핵개발도 하지 않겠다. 핵무장도 하지 않겠다. 전술핵 배치도 반대한다. 그러면서 북한에 대해서는 뭐 인도적 차원의 지원은 계속해야 된다. 그 인도적 차원이 북한의 맞아 죽고 굶어 죽는 사람에 대한 인도적 차원이 아니라 안 그래도 배불리 먹고 사는 북한 노동당 간부들에 대한 인도적 차원이라는 것은 세상이 다 아는데 이런 엇갈린 대책이 나오는데 이 노선은 기본적으로 노무현 노선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노무현의 대북 노선을 한 번도 비판한 적이 없으니까 충실하게 추종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더구나 핵 위기가 왔는데도 약간은 물론 달라졌습니다. 북한에 대해서 기름을 끊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한다든지 우리의 미사일 사거리를 연장시키려고 한다든지 비판적이었던 사드 배치도 결국은 하고 만다든지 하는 미미한 수준에서는 달라진 점이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미미한 수준의 달라지는 것이 근본적으로 달라지길 바랍니다만 기본적으로 북한의 핵개발은 체제 안전을 보장받기 위한 것이라고 하는 것은 노무현 노선입니다. 그렇게 북한의 의도를 판단한다면은 어떤 행동을 하게 되느냐 하는 것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보여주었습니다. 퇴임 후에 2008년 10월 1일 힐튼 호텔에서 공개적으로 강연을 했는데 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발언을 읽어보면은 오늘의 문재인 대통령의 정책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2008년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한미군의 역할에 대해서도 이제는 동북아에서 어느 한쪽과도 적대적이지 않은 평화와 안정의 지렛대 역할에 비중을 두는 것이 동북아의 상황에도 맞고 남북 간의 대화 국면에도 적절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한미군이 이제는 북한에 대해서 적대적일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남북 간에 중립하는 군대로 있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평화의 안정대. 우선 이런 역할을 미국에 주문을 하면 미국은 주한미군 철수시킵니다. 한미동맹 폐기합니다. 우리가 평화 유지하기 위해서 여기 와 있는 게 아니고 북한의 남침을 저지하기 위해서 와 있는 것인데
남북 간 사이에서 뭐 말리는 역할을 해달라? 그런 역할을 왜 하느냐? 그거 하려면 이렇게 대대만 있으면 된다. 평화유지군, 그 유엔에 알아봐라. 이렇게 하고 나올 것입니다. 이런 똑같은 생각을 가졌던 사람이 김대중 전 대통령입니다. 그래서 2000년 6월 김정일을 만났을 때 앞으로 주한미군이 계속 있어도 좋은데 이 주한미군은 북한에 대한 적대적 태도를 버린 주한미군이어야 된다는 데 대해서 놀랍게도 합의를 하게 되는 거죠. 이 2008년 강연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은 한미연합사 해체를 가져오는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 결정을 왜 했느냐 하는 데 대해서 아주 솔직하게 이야기합니다. 퇴임한 후니까 더 솔직하게 이야기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북한은 한국보다 미국을 더 불신하고 두려워합니다. 유사시에 미국이 작전 통제권을 행사하는 상황은 북한을 더욱 두렵게 하여 남북 간 대화와 협상이나 신뢰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미국이 작전 통제권을 행사하는 상황은 북한을 더욱 두렵게 하니까 대화, 협상, 신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거 좀 이상합니다. 북한을 그럼 안심시켜야 되는가? 북한이 도발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미군의 작통권 행사, 전시입니다. 전시 작통권 행사가 그럼 왜 남북한 대화를 방해하느냐? 아니, 남북 간 대화는 북한이 두려워할 때 나오는 거 아닙니까? 지금까지 한 번도 북한이 코너에 몰리지 않고는 대화에 나온 적이 없습니다. 북한을 대화로 끌어내려면은 북한을 두렵게 만들어야죠. 적을 두렵게 만들어야 되죠. 나쁜 사람은 두렵게 만들어야 됩니다. 형사가 그러면은 강도한테 두려운 존재가 아니라 아주 친근한 존재가 돼야 됩니까? 형사가 강도한테 친밀한 존재가 돼야 됩니까? 두려운 존재가 돼야 됩니까? 북한 정권은 적이고 악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의 머리에는 북한이 적이다, 악이다 하는 생각이 전혀 보이지가 않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본심을 털어놓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동북아 평화구조를 위해서는 다자 안보 대화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미국이 한국군에 대한 작전 통제권을 행사하고 있는 상태라면 이 대화 체제에서 미국이 너무 크게 보이게 되고 이것은 다자 체제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나는 작통권의 환수를 남북 간의 신뢰 구축에 중요한 요소로 생각하고 추진하였습니다. 다자 간 대화를 한다는 것은 아마 남북한 육자회담 참석자, 그러니까 러시아, 일본, 중국을 미국도 포함한 이걸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이 다자 대화를 하면은 미국의 비중이 너무 크게 보인다. 그러니까 미국이 크게 보이지 않도록 전시작전권을 환수하기로 했다. 여기서 우선 환수가 틀린 말입니다. 전시작전 통제권은 미국이 독점하고 있는 게 아니라 한국 대통령, 미국 대통령이 50%씩 공동 소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환수라고 하면 미국이 100% 가지고 있는 걸 우리가 돌려받는다는 뜻인데 이건 틀린 겁니다. 공유하고 있습니다. 전시작전 통제권 행사는 한국 대통령, 미국 대통령이 합의를 해서 연합사 사령관, 미군인 연합사 사령관을 통해서 작전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환수라고 한 걸 보니까 전시작전 통제 노무현 대통령 자신이 50%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었던 전시작전 통제권의 소유권에 대한 오해가 있었던 뜻이죠. 그 쉽게 말하면 왜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 그래 함으로써 한미연합사 해체를 결정했느냐 하면은 북한이 두려워하니까 안심시키기 위해서 했다. 이렇게 요약이 되겠습니다. 북한이 두려워하니까 안심시키기 위해 했다. 적이 두려워하니까 안심시키기 위해서 했다. 악당이 두려워하니까 안심시키기 위해서 우리의 전력을 약화시켰다. 강도가 철조망을 두려워하니까 철조망을 벗겨버렸다. 강도가 경비원을 두려워하니까 경비원을 없애버렸다. 뭐 이런 식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2008년의 노무현 전 대통령의 강연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것이 어떤 생각으로 대북 정책을 했느냐를 자신의 입으로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나는 전략적 유연성에 있어서 분명한 한계를 두었으며 PSI 또한 북한과 물리적 충돌 가능성이 있는 조치에 대해서는 끝내 수용하지 않았습니다. MD 이야기는 꺼내지도 못하게 했습니다. 작게 5029도 반대했습니다. 한미 군사훈련도 최대한 축소하려고 노력했고 남북한 충돌의 가능성이 있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육자회담에서 북한의 입장을 최대한 지원했습니다. 각종 국제회의에서 북한을 비난하는 발언이 나오면 최대한 사리를 따져서 북한을 변론했습니다. 개별 정상회담에서도 1시간 이상을 북한을 변론하는 데 시간을 보낸 적도 있습니다. 북한을 자극하는 발언을 최대한 자제했습니다. 그 결과는 뭡니까? 이렇게 최대한 자제한 결과가 천안함 폭침이고 핵실험이고 미사일 도발이고 연평도 포격 아닙니까? 뭘로 돌아왔습니까? 총탄으로 돌아온 거 아닙니까? 자, 여기 하나하나 따져보면은 더 문제가 많습니다. MD 이야기는 꺼내지도 못하게 했습니다. 이게 바로 문재인 대통령에 의해서 사드 배치를 비판하는 방향으로 이어졌다고 봅니다. MD 이야기는 미사일 디펜스, 미국이 주도하는 미사일 방어망에 한국, 일본이 같이 들어가서 우리 공동으로 하자라고 미국이 제안했을 때 김대중 정부 때부터 반대했습니다. 그 결과가 뭡니까? 그 결과가 한국이 지금 북한의 핵미사일에 완전히 발가벗긴 채 있다. 그러나 일본은 미국과 협력함으로써 미국은 안전하게 되어 있다. 는 이런 비참한 결과를 낸 겁니다. 그런데 노무현 전 대통령도 MD 이야기는 꺼내지도 못하게 했다고 자랑합니다. 즉 북한 핵미사일을 막는 한미일 공조 이야기는 꺼내지도 못하게 했다. 꺼내지도 뭐 이걸 자랑한다니까. 그러니까 북한의 핵 미사일 앞에서 한국을 발가벗겨 놓는 것을 지금 놨다고 지금 자랑하고 있습니다. PSI라는 것은 대량 살상 무기 확산 방지 구상인데 여러 나라가 협력을 해가지고 북한 같은 이런 나라에서 이 대량 살상 무기를 다른 나라에 넘겨주고 하는 것을 공동으로 억제하고 공해상에서도 배를 금색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협력 체제를 말합니다. 거기에도 들어가지 않았던 겁니다. 개념계획 5029는 북한 급변 사태를 가상한 한국과 미군의 대비 계획인데 그것도 반대했답니다. 그걸 군사훈련 축소했다고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국제 무대에서 북한을 변호했다고 합니다. 북한이 뭐를 변호했겠습니까? 북한의 핵개발과 북한의 인권 탄압에 대해서 변호를 했다는 이런 이야기가 아니겠습니까? 자, 이것과 결국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한 발언은 거의 맥락을 같이 하고 결국 문재인 대통령의 현 대북 정책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정책을 이어받고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따면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설득인지 압박인지 그것이 먹히고 그 다음에 워낙 지금 사태가 엄중해가지고 과거의 논리로는 국민들을 설득할 수 없으니까 전술적으로 좀 달라지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은 듭니다. 오늘 북한이 미사일을 쏘니까 우리 군은 현무2라는 미사일을 동해로 쏘는 훈련을 실시를 했습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가 북한에 대해서 단호하게 조치한다고 말을 하면서 내어놓는 카드가 이겁니다. 북한이 핵폭탄을 실어가지고 대한민국을 때릴 수 있는, 미국까지 때릴 수 있는 이런 실험을 하면은 우리는 재래식 폭탄 달아가지고 북한을 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강도가 권총을 꺼내는데 우리는 지금 시카를 꺼내가지고 거기에 대응해 보려고 지금 이 포즈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국민을 지금 안심시키려고 그래요.
국민을 안심시키려는 선의의 거짓말? 선의의 거짓말? 이렇게 봐야 되는 건지. 아니, 재래식 폭탄 달린 미사일로 가지고 평양을 때려서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게 핵폭탄이 실려야죠. 근데 핵폭탄은 일체 반입 안 하겠다고 그럽니다. 또 미국이 북한을 때릴 때는 내 허가를 받아야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김정은이가 한국을 때릴 때는 내 허가를 받아야 된다는 이야기를 같이 해야 논리적으로 모순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리를 하면은 북한의 핵개발은 체제 유지용이 아닙니다. 북한의 핵개발은 핵개발은 대한민국을 공산화시키기 위한 정치적 무기, 그리고 전략적 무기, 나중에는 실전에 사용할 수도 있는 무기, 그리고 남한의 종북 좌익 세력들과 연결해가지고 대한민국을 협공해가지고 대한민국을 인질로 만들든지 대한민국을 강점하든지 또는 대한민국을 국채 변경시켜가지고 대한민국을 말하자면 진보적 민주주의의 나라로 만드는, 그러니까 사실상 공산화하는 그런 대전략을 가지고 추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의 체제를 보장하려면은, 정말 보장하려면은 딱 하나 방법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해체하면 됩니다. 대한민국이 있는 한 북한의 체제 보장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거꾸로 북한이 있는 한 대한민국의 체제 보장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북한의 핵개발은 대한민국 공산화의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